섹스라는 거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뭘까? 말초적인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강력한 쾌감을 오르가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자연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 중에서는 거의 탑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오르가즘을 느낄 때 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연구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장소에 와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랑에 빠진 뇌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사랑에 빠졌다 라고 잘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조금 거시기할 수도 있는 주제, 섹스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20년 넘게 독일에 살았잖아요. 유럽인들의 경우에는 이 섹스라는 주제, 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에서는 목욕탕이나 수영장, 사우나 가도요, 남녀가 샤워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사방에 그 F카카라고 그래서 나체족 해변들이 여기저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독일에서 자라나면 나체라는 거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그리고 성이나 섹스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큰 편견 없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여기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타부가 존재하고, 이 양성적으로 정말 긍정적으로 섹스와 성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음성적으로 안 좋은 형태로 성을 다루게 되는 주제들이나 뭐 뉴스에 나온 기사들이나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자유롭게 섹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일상 속에서도 섹스를 좀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게 사실 모든 것의 시작점에 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런 잘 이야기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뇌과학을 기반으로 다뤄보고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성관계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딜까 보게 되면 최하위를 찍는 것이 한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우가 51회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가 45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 꼴이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 그리스의 경우에는 평균 수치가 1년에 115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1년이 365일이라고 칠 때 사흘마다 한 번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기본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섹스를 하는 일 자체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드물고 거기에다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아니라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섹스와 뇌, 뭐 두 가지가 약간 서로 다른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뇌의 기능들을 올려주고 뇌의 카파를 올려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종류의 엑서사이즈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섹스입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성관계를 할 때 심장이 마구마구 쿵쾅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관계를 자주 가져주면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확률이 줄어들고, 뇌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뇌 건강에 있어서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비아그라 또는 비아그라와 비슷한 종류의 성활동을 돕는 약물을 복용했던 남성들을 본 겁니다. 굉장히 흥미롭게도 비아그라를 받아간 남성들이 그렇지 않았던 대조군에 비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훨씬 덜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성관계의 목적으로 비아그라를 복용했을 텐데, 활발하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관계를 가졌던 그룹과 그렇지 않았던 그룹을 비교했을 때 훨씬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덜 걸렸다. 자,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요, 항우울 효과와 진통 효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아요. 우리가 성관계를 가질 때 다양한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촉진이 돼요. 그 안에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입니다. 도파민은 잘 알다시피 동기부여, 쾌락, 즐거움, 이것을 촉진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관계와는 뭐 떼놓을 수가 없는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로토닌의 분비량도 늘어나거든요. 우울증의 증상을 호소한 사람들의 경우가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아서 그 세로토닌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건데, 약을 먹는 것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 섹스를 해서 세로토닌의 분비량을 높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관계를 자주 가지면은 더 오래 살게 된다. 섹스라는 거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뭘까? 답은 간단합니다. 말초적인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섹스를 할 때 우리 뇌 안에서 굉장히 강력한 종류의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쾌감을 오르가즘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오르가즘을 느낄 때 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애덤 세프란과 이제 동료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오르가즘을 경험할 때 뇌 안에서 서로 다른 30개 이상의 영역들이 전면적 활성화가 된다. 이게 뇌가 얼마나 강력한 경험을 느낄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가 자연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 중에서는 거의 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가즘을 느낄 때만큼 강력하게 뇌의 여러 영역들이 동시에 활성화되고 도파민 분비가 되는 그 경험은 웬만해서는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너사이드 이야기를 했고 몰입의 기쁨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를 했지만 그때 느끼는 짜릿한 경험보다도 이 강력한 오르가즘을 느꼈을 때의 경험이 훨씬 더 크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종류의 자극은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선 찾을 수가 없고 마약 투여를 통해서만 이거보다 큰 또는 비견할 만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의 오르가즘이 서로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오르가즘을 느끼는 기본 모드 자체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오르가즘의 시간이 좀 짧습니다. 대략적으로 10초 이내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20초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오르가즘이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르가즘을 느끼는 시간이 좀 더 길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남성의 경우에 오르가즘을 느낄 때 가장 중요한 뇌의 영역은 시각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자극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라도 시각적으로 상상력이 발동이 되면서 다양한 그 장면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서 이 시각 영역의 활성화가 되게 중요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이 시각 영역의 활성화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다른 점은 자기 판단과 통제, 제어를 하고 있는 전두엽과 안화전두피질의 영역들이 완벽하게 꺼진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안화전두피질, 전두엽 쪽의 영역들이 비활성화가 되는 현상을 남성에게서는 거의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뇌가 오르가즘을 느낄 때 비활성화되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행동에 대한 판단이에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좋게 생각하고 있나? 뭐 이 모든 내 행동에 대한 판단 메커니즘이 꺼져야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알겠지만 영화 속 섹스와 실제 섹스는 많이 다르죠. 영화 속 섹스는 굉장히 아름답고 로맨틱하지만 사실 현실에서의 섹스는 늘 약간 덜컹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잘하나? 내가 어떻게 보여지지? 이게 꺼지는 게 현실에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되게 흥미로운데 둘 중 한 명은 섹스에서 오르가즘을 느끼기보다는 자위에서 오르가즘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파트너랑 같이 섹스를 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방금 말한 것 같은 이 시선을 의식하거나 자기 스스로에 대한 통제, 판단을 끄는 게 너무 어려워서 오르가즘을 느끼기 어려운 반면 완전히 나 혼자 있는 순간의 경우에는 그러한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이 감각에도 몰입할 수 있게 되면서 내가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자, 그렇다면 낯선 사람, 스트레인저와의 섹스가 나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익숙한 나를 잘 아는 파트너와의 섹스가 나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방송 같은 데도 나오고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게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어서 새로 만난 파트너에 대해서만 욕망이 일고 오랫동안 만나온 사람하고는 욕망이 일지 않기 때문에 성생활을 하는 게 별로 즐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클리셰처럼 알려져 있는데 이 섹스 후의 만족도는요 오히려 어느 정도 사귄 기간이 오래된 커플의 경우가 갓 만난 커플보다 훨씬 높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 이유는 내가 스스로 어떤 때 흥분이 되고 뭘 좋아하는지 알고 파트너에게 소통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즐거운 섹스를 양쪽에서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파트너와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나쁘는지도 사실 경험을 통해서 쌓여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오래 만나온 파트너와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간다. 진짜 좋은 섹스를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간과하는데 흥분과 편안함 사이에 적절한 밸런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편안하면 뭐 가족끼리 무슨 섹스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욕 발동이 안 되고 흥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섹스로 안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반면에 너무 흥분하고 성욕만 발동이 됐는데 적절히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섹스는 하지만 충분히 즐겁지 못하고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섹스로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흥분과 편안함을 잘 조합하는 것이 즐거운 섹스를 하고 오르가즘을 느끼는데 아주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경우에 흥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이 후각이 가장 원초적인 종류의 감각입니다. 다른 종류의 모든 감각은요, 중간에 환승을 여러 번 거쳐서 뇌로 들어가는데 후각은 직접 들어가고 감정 영역을 직접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향 또는 이 상대의 채취 이러한 것들은 흥분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시각 영역의 활성화가 즐거움과 오르가즘을 느끼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굉장히 예쁜 드레스나 뭔가 시각적으로 흥분을 줄 수 있는 조그만 도구들, 이러한 것들이 작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즐거운 섹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누구 전화가 걸려오거나 뭔가 내가 내 생각들을 꺼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온전히 섹스에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동안 어디로 호캉스를 간다든지 바다가 보이는 펜션을 잡는다든지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온전히 상대와의 시간과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조건들을 주기 때문에 이게 좋을 수가 있고, 사실 가장 즐거운 종류의 섹스는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편안함, 이 사람하고는 괜찮아 라고 하는 종류의 안정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좋은 종류의 섹스를 할 수 있고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데 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르가즘을 느끼고 절정을 느끼고 나면 그게 정말 깊은 만족감의 형태로 오거든요. 정말 좋았던 섹스는 쓰러지듯이 온몸이 풀리듯이 축 늘어지면서 커다란 만족감이 밀려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현자타임의 형태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때는 어떤 종류의 그 뇌 안의 물질들과 호르몬들이 분비가 될까? 부교감 신경이 많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세로토닌 분비가 많이 되면서 내가 지금은 편안하다,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프롤락틴의 분비가 촉진이 돼요. 프롤락틴은 어떤 호르몬이냐면, 우는 아이를 엄마가 이제 전 물리고서는 내 가슴 위에 이렇게 안게 되면은 그때 이제 프롤락틴이 분비가 되거든요. 굉장히 큰 종류의 안정감을 주게 되고요. 보통 아이는 이렇게 엄마 전 물고 잠들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을 편안하게 하긴 하는데도 프롤락틴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다 아주 즐거운 섹스와 오르가즘을 느낀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생물학적인 뇌과학적인 메커니즘일 뿐이지만 사실 섹스는 그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과 섹스를 통해서 근원적으로 다른 두 존재가 혼자 해결할 수 없었던 세상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되어가는 존재로 커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과 섹스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더 잘 살기 위함, 더 잘 살아남기 위함, 그리고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 잘 살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섹스란 말을 10대 이후로 가장 자주 사용했던 영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에요. 10대 때도 이 말을 자주 하지는 못했는데, 삶이란 퍼즐은 정말 어렵고요. 혼자 맞추기 어렵지만 누군가와 함께 맞출 때 그걸 맞출 가능성이 올라가기에 우리가 함께 그 퍼즐을 풀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